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요 600대 기업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개월도 아니고요 무려 40개월이나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 충당도 안 되는 기업이 바로 한계 기업인데요.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발표한 7월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미리 그 기업경기 실사지수라고 하는 BSI가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94.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경기 실사지수라고 하는 BSI가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100 미만을 돌게 되면 향후 경기가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2년 4월에 99.1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100 미달한 것이지요. 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조사가 시작된 지 벌써 75년도에 1975년도에 실시됐으니까 벌써 50년 됐잖아요. 그런데 역대 최장기간 동안 부정적인 전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중추가 뭡니까? 제조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업이 지금 사그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의 BSI 기업경기 실사지수가요 무려 86.1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말이죠. 지금 올해 3월에 미국의 그 해군의 군수 지원함 한 척에 대해서요, 큰 배 그 선박에 대해서 그 선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을 MRO라고 하는데요. MRO 입찰에서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 있죠. H현대하고 화나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입찰에 처음으로 나란히 참여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모두가 낙찰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조선사가 아닌 싱가포르 업체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선박의 기술력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아닙니까? 기술력이. 그런데 싱가포르한테 뺏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요,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미국의 소위 MRO 선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을 한국이 전적으로 좀 맡아달라 이런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입법 구테타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을 발의해가지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어요. 그리고 수사하고 체포당하고 구치소에 가고 지금은 뭐 구속이 취소가 돼서 지금 내란죄 지금 8번째 그 공판을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친중, 친북, 친러, 이란 이런 것들이 적대 국가 아닙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말이죠. 그 미국의 그 MRO입니다. MRO. 이게 바로 이제 선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게 미 해군 MRO 시장이 말이죠. 20조 원 국료입니다. 1년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5%면 얼마입니까? 1년에 순수한 이익만 3조 아닙니까? 이렇게 고수익을 노릴 건데 지금 싱가포르한테 뺏겼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이죠. 산업 곳곳에 경고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용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 분야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건설사들은요, 자금 경색을 유발해 가지고요, 미분양이 지금 지난 4월 기준 뭐 3만 가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수년 동안 지금 미분양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돈이 들어옵니까? 건설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면은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지요, 폐업하지요, 부도나지요. 여러분, 지난해 무려 3,000개 이상이 2년 만에 40% 넘게 폐업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중소건설사도 이미 11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의 불황은요, 자재값 올라가지요, 시멘트값 올라가지요, 인건비 올라가지요.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은요, 1,000만 톤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1997년, 98년 IMF 위기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철강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경쟁국이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하는 등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설 불황이지요. 그리고 중국에는 모든 물건들이 지금 저가 공세하고 있어요. 이거 구매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싸요. 막 그리고 회원 가입하게 되면 막 무료로 물량 공급한다니까요. 그러지 미국 관세 심해지지요. 이렇게 건설 불황, 중국 저가 공세, 미국 관세 압력하지요. 대한민국은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빅3 공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일부가 공장이 휴업,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석유화학이면 빅4예요. 자, 이런 기업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은 2,300억 원이었습니다. 2년 새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코스피를 뭐 3천, 5천까지 올리겠다 하니까 근자에 지금 뭐 코스피가 뭐 3,100을 찍었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가 뭐 3년 9개월 만에 뭐 최고치 뭐 3,100을 기록했네 난리법석인데요. 아마 조만간에 내일 모레 사이에 말이죠, 주가가 또 완전히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발표하게 되면 한국의 주가는 폭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 특히 오르고 있죠. 서울의 한강벨트 집값은 지금 역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과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경고장을 내고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면 빈부격차 심화로 엄청난 경제의 파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기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의 근간은요, 기업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많고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 세금 가지고 국가 살림살이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의 근간은 기업이고 인더스트리, 산업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가 경제 핵심이 뭡니까? 소비와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투자도 하고 생산도 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안 되는데 말이죠, 주가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주가도 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생기고 매출액이 신장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면 뭐하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제대로 건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업이
활기차게 말이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을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기업을 일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돼야 되고 말이죠.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기업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어디로 가겠나요?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살 길은요, 친북이 아니라고, 친러가 아니라고, 친미를 해야 돼요. 한미일 공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그리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지 않고 말이죠.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국가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재명이를 내려오고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가 목숨 걸고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려고 외치다가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내란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문란이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간 거 아닙니까? 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때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왜 저걸 할까?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더러 몇 년 동안 김동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하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북 친중 세력들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